자, 청의 성립과 발전을 볼 텐데요. 청은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청의 발전은 홍타이지 태종이 청으로 국호를 변경하고 몽골과 조선 침략, 병자호란이죠. 베이징 입성 후에 중국 전역을 장악하면서 이제 전성기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강희제는 중국 통일을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3번은 아니나 타이완을 편입했다는 것의 의미는 한족 반란을 지배, 억눌렀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면서 동북부의 국경선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이후 걸륭제가 몽골, 칭하이, 신장, 티베트를 차지하게 되면서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하게 됐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청나라가 이제 다시 한족을 지배해야 되는데 청나라는 회유책과 강압책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과거제를 통해서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하는 만인병용을 하고 한족학자를 동원해서 대규모 서적 같은 걸 편찬합니다. 사고전서가 대표적이죠. 또 농민들의 조세부담 같은 것들을 경감시켜 줍니다. 단 너무 잘해주면 안 되니까 만주족의 풍습인 변발과 호족을 강조해서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청을 비판하는 서적의 출판을 금지합니다. 문자의 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한족 중심의 사상을 엄격하게 통제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명청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볼 텐데 먼저 명청시대를 지배했던 계급은 바로 신사층이 됩니다. 이들은 과거를 통해 관료로 진출한 이후에 향촌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력과 사회적인 특권을 갖고 있지만 이게 세습되지 않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세금제도, 조세의 은납화가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명나라는 복잡했던 세법을 간단히 해서 인도세, 노동세와 토지세로만 세금을 내라 라고 했던 일조 편법을 시행하게 되고요. 다시 청나라 때는 인도세를 토지세에 통합해서 내라 라는 지정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둘 다 똑같이 조세 은납화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중국이 끝까지 유학을 고수하게 되는데 성리학이 갖고 있던 한계가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명나라 때는 양명학, 바로 행동을 강조하는 학문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청나라 때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해야 되지 않아 라는 고증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우리나라에 실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명나라, 청나라 둘 다 동일하게 서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 명나라 때는 삼국지연이 수호정 같은 소설이 완성이 되게 되고 홍로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서양 문화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는데 마테오 리치의 고려만국전도가 중화를 깨주게 되는 거고 아담 샤리 역법과 천문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만국전도가 있었습니다.